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근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삼육대학교 2025학년도 삼육대학교 약수령 논술 대비 우리 강좌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전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좀 감을 잡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작년도 기출 중에서 인문 문제들 한번 좀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서술했고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형식은 가청대랑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 첫 문제가 인문에서의 수학 문제는 우리가 10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체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T가 0일 때부터 원점에서 출발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각을 K라고 할 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속도 VT는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T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은 분명히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얘를 적분하시면 돼요. 얘를 적분했을 때 위치의 변화가 될 거고, 위치를 xt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xt라는 것은 원점이니까 뭐 x0라는 거는 0일 거니까 더할 필요가 없을 거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의 dt입니다 라고 될 테니까 t를 적분을 그냥 해버리면 결국 원점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변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정적분을 한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의 제곱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위치의 변화량을 이렇게 따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은 xt가 되겠죠. xt가 0이 될 때 t를 찾아라 라는 거를 말할 테니까 너의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을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이 0일 때 t를 찾아라 라고 하면 t는 0이거나, 당연하죠, 0이거나 라고 나올 거고, t는 0이거나 2분의 3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따라서 어디 시각 K를 구해라 라고 쓰니까 원점에 들어올 때 시각 K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인 거리의 적분은요, 그냥 움직인 거리를 S라고 그럴까요? S라는 거는 그냥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이번에는 K까지, 즉 2분의 3까지를 적분을 하시되 뭘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VT의 DT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랑 0이랑 VT가 0이 되는 거는 VT가 0이 될 때 T는 얼마? 0 또는 1일 테니까, 1일 때 V가 0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이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0에서 1까지는 뭐라고 하셔야 되고, 0에서 1까지는 그냥 VT의 DT를 그대로 정적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까지는 마이너스 VT의 DT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얘를 정직하게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겠죠. 결국 얘는 뭐야?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어디까지 갔다가 1초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재빨리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동 거리는 간 거리 곱하기 2라고 해도 되겠네? 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는 2배의 0에서 1까지의 VT의 DT입니다. 가는 게 1초 걸렸고 다시 1에서 2분의 3일 때까지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온 거니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이 전체 이동 거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2배의 결국 우리가 적분한 값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6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는 2 곱하기 6분의 1 해서 이동거리는 3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따라서 K는 뭐가 될 거고, K는 2분의 3이 될 거고, 이동거리는 3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근데 여기 약간 좀 풀이에 대한 센스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되겠지. 아, 이동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간 거리,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 간 거리에다가 곱하기를 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거리에서 구하시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잡혀 있다면,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고 좀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신 친구들이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요, fx 플러스 5와 같다. 아, 얘는 주기함수이구나 라는 주기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함수에서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아, 주기함수에서 연속성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지. 그럼 일단 먼저 fx는 fx 플러스 5라고 돼 있으니까 아하, 너는 주기가 얼마이구나, 5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f21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5씩 빼면 되겠죠. 5 빼고 10 빼고 15 빼고 20 빼면 아하, f22는 f2와 같은 값이구나. 결국 f2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라는 거 빨리 파악을 하시고, f2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있으니까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2네.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a와 b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 있어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배점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일단 먼저 얘가 1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x =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럼 x = 1에서 연속이면은 누가 같습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랑 f1이 같습니다 라는 정의를 한번 써주시면 좋겠다, 그치?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결국 1 마이너스라는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따라서 누가 바로 3이 바로요, 이번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3이랑 3분의 a 플러스 b가 같습니다 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 a 플러스 b는 9입니다 라는 걸 구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배점이 있겠죠. 당연히 a 플러스 b를 구했는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 1에서 연속입니다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를 구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배점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를 봤더니 다시 연속인 거 어디 찾아야 됩니까? 라는 건데 얘는 계속 주기가 오니까 계속 주기마다 연속이에요. 요 끝점과 요 끝점에서 연속이 될 테니 4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구나.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4 플러스로 갈 때 fx랑 f4가 같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4를 넘어가면 다시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라는 거니까 얘를요, 리미트 4 플러스로 간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는 거랑 똑같아서 너는 누구랑 똑같아? f의 마이너스 1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어디서 연속이다? 여기다 연속은 x = 4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따진 겁니다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를 어디다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식을 여기다 써볼까요? 4 플러스 2는 6이니까 6분의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으셔야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4a 플러스 b는 6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점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얘를 끌어옵시다.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해서 기억과 니은에서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면 그대로 빼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대충 빼니까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것 같고 b는 10이라고 나오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의 22라는 것은 f2와 같고, f2라는 것은 원래는 2 더하기 2에다가 2a 플러스 b와 같습니다. 그 결과 4분의 2a는 마이너스 2, b는 10이니까 4분의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8이니까 답은 2였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답까지 구할 수 있겠니? 라는 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배점을 준다는 것은 a 플러스 b에 대한 식을 x = 1에서
A, 4A 플러스 B라는 식을 어디서? x 이퀄 4에서 연속이다라고 해서 끌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답을 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겠지. 그래서 아주 무난한 문제예요. 근데 각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속을 볼 것인가, 그 안에 끊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쪽 끝까지 보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삼각함수 문제에서 삼각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요. 삼각 방정식 정리를 할 줄만 알면 되는데, 여기 하나 살짝 꼬은 거는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평행 이동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fx를 평행 이동부터 합시다. 그럼 gx를 구할 건데, gx는 하고 바로 식을 써보면 fx를 어떻게 했다고?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fx의 x자리에 x-6분의 파이를 넣으세요. 이게 바로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은 fx라는 게 사인의 3x니까 사인의 3에다가 x자리에 x-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셔야 될 거고, 그 결과 사인의 3x-2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야. 자, 사인의 3x-2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텐데, 얘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인의 3x-2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바뀌겠죠. 코사인의 3x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3x를 더하면 3x를 뭐라고 따졌을 때, 예각이라고 따졌을 때 4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셔야 되겠죠. 따라서 gx가 마이너스 3x였습니다. 뭐라고? gx가 마이너스 코사인 3x였습니다. 이거 찾아냈느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배점이 되겠죠. 얘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디에다 집어넣읍시다. fx의 제곱은 gx 더하기 4분의 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fx가 뭔데? sin 3x니까 sin 제곱의 3x가 될 거고, gx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3x가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5가 되죠. 얘를 보는 순간 얘는 삼각 방정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sin 제곱의 3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3x로 바꾸고 싶어야지 사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당연히 넘기겠죠.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제곱의 3x 마이너스 코사인 x 1을 펼 테니까 더하기 4분의 1은 0입니다 라는 식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시면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 임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코사인 3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0이다 라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따라서 코사인의 3x는 2분의 1입니다 라고까지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치환을 하셔도 되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우리가 3x라는 것의 범위가, 3x라는 놈의 범위가 x가 0 이상 3분의 2파이면 이런 거 써주셔도 되겠죠. 3x는 0 이상 얼마? 2파이보다 작다. 그럼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됩니까? 라는 것만 따져보면 되는데,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3분의 5파이가 2분의 1이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3분의 5파이가 2분의 1이므로 따라서 3x가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x가 3분의 5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x의 답은 9분의 파이이거나 x는 9분의 5파이입니다 라고 답을 내시면 끝나겠죠. 결국 배점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3x를 찾았니?
라는 거랑 얘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푸는 문제가 코사인 3x가 2분의 1입니다. 이 방정식 푸는 거야 라는 것으로 정리를 잘 했니? 그래서 마지막에 걔를 만족하는 x값을 2개 찾았습니까? 라는 것까지가 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삼각함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난하게 삼각함수 기본적인 것들도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네. 13번입니다. 예, 수열 문제가 나왔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공차 구하는 건 너무 공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누구만 항 하나만 구한다면 첫째 항도 필요 없죠, 사실. 아무거나 항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등차 수열은 끝난 거예요.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고, 지금 시그마를 가만히 보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유리화를 하면 뭐가 되겠구나, 텔레스코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뒤로 사라지겠네 더하면 이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결국 우리는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부호가 바뀌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거 등차 수열인데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절대값부터 출발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절대값에 A의 25는 절대값에 A의 27과 같습니다. 근데 A5와 A27은 같을 수가 없죠. 왜?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A25랑 A27이 같다는 말은 공차가 0이라는 말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요거에서 결국 주어진 거는 A의 25랑 마이너스 A의 27이 같다는 거예요. 둘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둘이 진짜로 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지? 그럼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고, 그 결과 A의 25 더하기 A 27은 0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따라서 2배의 A 26이 0이구나 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지. 왜? 등차 중앙이요. 등차 중앙에 의해서 A26이 0인데요? 라고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A26이 0이니까 그렇다면은 첫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A26이라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25 곱하기 공차가 0이라는 건데, 공차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첫째 항 A1은 10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첫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100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리면 104 마이너스 얼마다? 4N이다. 104 마이너스 4N입니다. 얘가 첫째 항, 이게 일반항입니다. 이거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가 어디까지가? A1부터 두 번째 A1부터 A26까지는 0 이상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A27부터 A 어디까지는 50까지는 0보다 작아. 요것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얘들을 절대값을 씌워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일단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라고 될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A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루트에 AK 절대값에다가 1인데 일단 어디까지만 끊어보면 25까지 끊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게 26까지를 집어넣을 거고 걔들은 하여튼 0 이상이잖아. 그럼 절대값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는 내가 그냥 뭐라고 해도 돼요? 루트에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AK분의 1이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K가 뭐부터? 26부터 50까지는 그냥 절대값 씌운 채로 놔둡시다. 이렇게 놔둡시다. 자, 그러면은 사실 얘는 우리가 텔레스코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거 먼저 정리를 해볼까? 유리화를 하게 될 텐데 유리화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너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얘를 뺄 거 아니야.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루트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AK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차가 되죠, 얘는. 공차니까 얘는 뭘 말하고?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공차니까 마이너스 4구나. 그리고 얘는 텔레스코핑을 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이제부터는 n이 an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해도 되냐면, 이제부터는 뭐 있을 때 n이 27 이상일 때부터, 사실 26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26은 0이니까. 26 이상일 때부터는 그냥 4n-104다라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얘는 4n-104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부호가 바뀌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처리할 수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A, 절대값의 AK 플러스 1 빼기 절대값의 AK분의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루트의 절대값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절대값의 AK입니다. 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텔레스코핑을 할 거니까 앞에 거는 뭐라고 처리가 될 거냐면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얘는 제일 마지막을 집어넣은 루트 A26에서 뭘 빼면 됩니다. 루트 A1을 뺀 거다라고 처리가 될 거고 더하기. 얘는 대신에 공차가 4로 바뀌죠. 4분의 1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다 5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의 절대값의 A51에다가 A51 빼기 루트의 A의 26입니다라고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러면은 26부터 51까지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 A26은 0입니다. A1은 100이에요. 그 다음에 A51은요. 여기다 51을 집어넣잖아. 절대값의 A51은 104에서 104를 뺐으니까 204에서 104를 뺐으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얘는 100이 될 거고 다시 얘는 0이 되죠. 절대값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절대값이 빠졌으니까 네.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결국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될 거냐면은 앞에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00 더하기 뒤에 거는 4분의 1에다가 루트 100 엥? 그럼 앞에 거는 그냥 2분의 5 뒤에 것도 2분의 5 그래서 답은 5다라고 풀면 되거든요. 원래는 0에서 25 그리고 26에서 50까지 끊어서 짠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거기서 부호가 바뀌니까. 근데 우리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거는 그냥 이거 단순하게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퉁쳤는데 그게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 풀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25까지 끊고 26부터 끊어주고 여기서부터는 부호가 여기서부터는 부호가 양수니까 그대로 가고 여기서부터는 부호가 음수니까 절대값 자체를 새로운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가 조건에서는 fx가 최고차항계수도 찾을 수 있고 이차함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함수에서는 f1과 f'1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걸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k값만 구하라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조건 가를 먼저 살펴보시면 조건 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얘가 뭐분의 8 곱하고 fx 했더니 5가 나왔다. 그 말은 fx는 어떻게 출발한다? fx는 8분의 5의 x제곱으로 출발하는 이차함수입니다. 라는 걸 주어주는 게 가예요. 나는 당연히 분모 문제 x1을 집어넣어 보면 F1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은 얼마입니다. 요거 F1이라고 바꾸면 이게 미분계수 정이니까 F'1은 2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 둘 다 2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겠더라. 라는 거지. 그럼 얘들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조건 가에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8분의 5인 이차함수 라고 써주시고 조건 나에서
조건 나에서 원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일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2는 0이므로 따라서 f1은 2입니다. f1을 대입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은 f'1인데 그게 바로 2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fx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최고참 계수가 뭐니까? 5니까, 8분의 5니까, 8분의 5에다가 뭘 가져요? 1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말고는 없네요. 1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그러면은 fx에다가 2를 빼면은 fx-2는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fx-2는 fx-2는 1 집어넣으면 0이 될 테니까 1을 인수로 가져서 얘를 8분의 5에 x-에다가 곱하기 x- 뭐가 좋을까요? k를 써야 되니까 알파 정도로 쓰겠습니다. 알파는 상수. 미분하면 되겠죠. 양변 미분 치면 f'x는 샥 미분하면은 8분의 5에 앞에 거 미분하면은 x-알파 더하기 8분의 5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x-1일 텐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테니까 결론은 8분의 5에다가 1-알파는 2가 돼서 1-알파는 5분의 16 그래서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5분의 11이다 라고 나오겠지. 그럼 이제 fx가 나옵니다. fx-2는 8분의 5에다가 x-1, x 플러스 5분의 11이다. 뭐 대충 이렇게 나와요. 됐죠?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짝 생각을 좀 해보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대충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x에다가 y = 2라는 선을 이렇게 쓱 그어버리면 얘랑 만나는 선이 누구랑 마이너스 5분의 11이랑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1,2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얘가 1,2라는 요점에서 접선이 생길 텐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선을 이렇게 샥 내리면 쫙 요 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A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법선은. fx를 왜 구했나라는 생각, fx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해놓은 거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떤 점 K를 잡아가지고, 좀 K를 잡아서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는 결국 누구를 지나는, 요 PK를 지나는 P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얘랑 평행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이렇게 평행할 때가 넓이가 최대입니다. 라고 되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따라서 f'x가 우리는 f'의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기결시키면 돼요. fx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f'x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f'x는 구해놨잖아요. 여기 구해놨으니까 여기 그대로 쓰시면 8분의 5에다가 x 플러스 5분의 11 더하기 8분의 5에 x-1이다 라고 쓰시면 될 거고 여기다가 적당히 k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처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8분의 5x 더하시면은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x가 될 거고 둘을 정리하면 8분의 11 빼기 8분의 5니까 그리고 f'x가 4분의 5x
더하기 8분의 3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놈을 찾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될 거고, 샥 넘겨버리면, 여기는 8을 다 곱해버리고 놓을까요? 8을 다 곱해버리면 얘는 10x 더하기 3이 8을 곱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8을 곱해서. 됐나요? 그러면은 10x는 마이너스 7 나오나요? 네. 자,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계산을 8분의 6인데 8분의 3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8분의 6이니까 얘가 8분의 6이 되지. 죄송합니다. 얘가 8을 곱하면 6은 마이너스 4가 돼서 10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가 얼마다? k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처리해보면 결국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fx 구하고 f'x랑 f1 함수값 하나랑 이제 미분계수 하나를 가지고 fx 전체 구한 다음에 야,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접할 때가 되면 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 놈의 기울기랑 같으면 돼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들만 잘 찾아서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세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m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든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가장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서술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 처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정적분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미분계수로 뽑아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정상이에요. 요 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건데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 이런 멘트들 우리가 많이 쓰니까 요 놈은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이라고 해서 서술을 해서 바꿔주시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샥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대문자 f의 x제곱 마이너스 대문자의 a제곱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실 x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치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뭐야? x제곱을 치환해도 되고 그냥 네가 미분계수의 정의라서 대문자 f'의 a제곱입니다 라고 되는 거지. 대문자 f'의 a제곱이니까 따라서 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소문자 f의 a제곱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문자 f의 a제곱이 뭘 만족하는? 5입니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a가 4개 이상. 그러면 우리가 근이 4개 이상, 교점이 4개 이상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3차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교점이 4개 이상 나옵니까? 최대 3개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나라고 하지만 a제곱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2개씩 쪼개질 수 있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풀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 두 번째 풀어야 될 거는 fx가 5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fx는 5를 정리하면은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m은 5입니다 라고 될 테니까 5를 넘기고 m을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이제 얘를 좀 적당히 처리를 해 주셔도 좋겠지. m을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5를 넘겨서 처리를 하면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m-5는 0입니다. 이런 식이 될 거고 우리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놀 거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m을 넘겨서 m을 움직여도 되고 요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따지셔도 되고 그럼 요 놈을 예를 들어서 gx라고 두고 g'x를 구하겠죠. g'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1과 3에서 그 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는 극대극소 문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증간표를 그릴 거고 x랑 g'x랑 gx에 대해서 증간표를 그리면 어디서 일단 1이랑 3에서 그 값을 가질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겁니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1을 쭉 집어넣었을 때 값을 생각해 보면 10에서 11을 빼니까 n-1이 나오나요? 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n-1이다 이렇게 대충 나오는 것 같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으면은 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얘는 27에다가 27, 39, 27, 69, 54 빠지게 n-5라고 나오네요. 네, n-5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n-1에서 n-5까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네,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네, gx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x = 1 여기가 x = 3 이렇게 될 거고 극대값이 n-1 여기 극소값이 n-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도 0을 집어넣으면 n-5니까 여기에 y축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가 x축 x축은 아니고 y축과 만나는 놈이 여기가 n-5다. 네. 자, 그럼 이제 x축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fx제곱 = fa제곱 여기다가 a제곱을 넣었을 때 교점이 뭐 5개 이상 있겠느냐, 교점이 있었을 때 a제곱이 4개 이상 있겠느냐라는 건데 a제곱이라는 거는 0 이상이니까 a제곱은 0 이상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어야지 양의 근이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근이겠죠? 양수인 근이 몇 개 이상 나오겠느냐 4개 이상 나오겠느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일단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n-1이 되면 교점이 이 경우에 얘가 만약에 x축이 된다라고 치면 교점이 양수인 근이 하나, 2개 나와요. 여기서는 a가 2개 나오고 여기서는 a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A가 2개 나오고 여기서 A가 2개 나오고 여기도 A가 2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M이 1일 때는 전체 교점이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4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얘를 만족하는 A값도 2개 있을 거고 A제곱이 양수니까 여기도 A제곱이 양수니까 2개, 여기도 A제곱이 양수가 2개, 최대 6개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면은 0보다 큰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제곱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a가 2개 나오겠지. 됐죠? 그러면은 x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x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n-1이 0보다 작을 때니까 n-1이 0보다 작을 때는 a의 개수가 2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1이 0이 될 때 얘가 x축이 될 때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a의 개수는 4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n-5가 0이 되는 경우 n-5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여기 하나, 2개, 여기서 하나에서 왜냐면 얘는 a제곱이 0인 거니까 a가 0 하나밖에 없죠. 얘는 3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n-5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존재하잖아요. 빵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 사이에 누구보다 얘는 1 이상 1보다 크겠죠. m이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을 때는 6개가 존재해요. 2개, 2개, 2개. 그러면은 결국 몇 개 이상 나오는 것은 4개 이상 나오는 m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밖에 없을 거고 1 이상이고 m은 5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올 테니까 모든 정수 m의 값이라는 것은 1, 2, 3, 4까지 나와서 다 더하면 10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그래서 모든 m의 값을 하면 1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가장 이제 어렵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단순하게 얘가 FA제곱은 5입니다라는 식인데 그 식을 아주 쉽게 주지 않고 되게 복잡하게 줬어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데 허들이 있고요. 그럼 나는 fx 이퀄 5다. fx 이퀄 5를 만족하는 근의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대신에 x라는 놈이 a제곱이에요. a제곱은 0 이상이니까 그리고 a가 4개 이상 나오려면 만약에 a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2개 나오고 a제곱이 0이면 a가 1개 나오고 만약에 a제곱에 해당되는 게 0보다 작으면 a는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0 이상인 근들로만 구성이 좀 2개 이상 나와야 될 것 같고 양수인 양근은 2개만 나오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근이 2개인 경우 오케이. 양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 돼. 양근이 3개나 돼? 그럼 당연히 되지. 양근 하나에 0인근 하나 있으면 애매해. 애매한 게 아니라 안 되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음근만 있는 경우는 절대로 되지 않아. 라고 그래프의 근의 분리 문제,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쉽지 않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0대 문제 한번 쭉 인문 문제 살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문제도 수학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좀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모의고사 역시 난이도는 좀 있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약점들을 잘 공략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복습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